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그리는 대회가 열린 텍사스주의 한 도심 건물 밖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 2명이 현장에서 숨졌는데요.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 갈랜드 지역의 컨벤션 센터 앞입니다. 차량 주변에 2명이 쓰러져 있고 탐지 로봇이 폭발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 오늘 오전 2명의 남자가 차를 타고 무함마드 그리기 대회가 열리는 행사장 쪽으로 돌진하면서 보안 요원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이 대응 사격에 나섰고 용의자 2명은 결국 사살됐습니다. 경찰도 1명 다쳤습니다. Some cops come in and you could tell they were frantic. They were running pretty quickly and they're just telling us get out. And so we're trying to get out the door. 이후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행사 참석자와 주변 쇼핑객들을 대피시키며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So our bomb unit is there. They're still working on that vehicle. And that's where we are at this time. So far as identifications or anything on the men, we've not touched their bodies because they're close by the car. 무함마드 그리기 대회는 미국 자유수호단이란 이름의 한 민간단체가 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 행사와 총격 사건의 연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한인 정치 참모로 활약해온 리차드 최 전 한인민주당협회 고문의 장례식이 지난 주말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도 선거 참모의 유고로 인해서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부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차드 최 버치 전 한인민주당협회 고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7세, 사인은 평소 지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한인 정치 참모이자 전략가로 활동해온 고인의 사망으로 한인 정치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 전 고문은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의 가장 최측근 한인 정치 참모로 혼다 의원과 한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선거에서는 선거 재정 부위원장을 맡아 혼다 의원의 8선을 도운 바 있습니다. He's been such a great friend of mine and great partner of mine on the issue of the Korean sexual slavery issue. I came here to pay my respects to him, but also to let him know that I won't give up. I'll continue the fight. 최 전 고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의 주 상원의원 도전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24일 최 전 고문은 강 전 시장의 공식 출마 회견부터 시작해 선거 참모로서 의욕적으로 이번 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부인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리처드가 너무나 이번 그 선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excited하고 더 나보다 더 좋아했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리차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최 전 고문의 장례식에는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과 강석희 전 시장,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민주공화 양당의 한인 정치인들과 오랜 지인인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 고문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 이프보 등록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질지 그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 밖에 한인사회 소식 노송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등록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진 로렌스 한 이사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젊은 이사들을 중심으로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원회 측은 내일 정오를 지나 최종 입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기호 추첨을, 단독 입후보일 경우 사실상 당선으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LA 한인의 산하 주니어 한인회가 뿌리 교육과 정책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 2기 한국 방문 모집에 나섭니다. 모집 대상은 남가준의 9학년 이상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방문단은 오늘 7월 6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산업체를 견학한 뒤 독도와 울릉도도 찾아가는 등 뿌리 역사 체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라나는 저희 차세대가 그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본인의 정체성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이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무료 검안 행사가 지난 주말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비영리 자선단체 비전케어 서비스 주최로 열린 이날 사랑의 무료 아이 캠프는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아이 스크리닝과 백내장 검사를 제공했으며 화랑 리오 클럽 소속 학생들이 무료로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적으로 시력 검사와 눈 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발견할 수 있고요. 이제 문제가 발견되는 대로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지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비영리 자선단체 비전케어 서비스는 이번 검사에서 백내장이 발견된 환자 중 특별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로 수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일제 때 강제징용의 한이설인 일본의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면서 등록 반대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일제 때 주요 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강제징용 현장으로 지옥도라고 불린 하시마 탄광 등 제철소와 조선소, 탄광 등입니다. 이 가운데 일제 때 우리 국민들을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킨 시설은 모두 7곳이나 됩니다. 이코모스는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조성된 이들 일본의 산업시설이 서양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량해 불과 50년 만에 본격적인 산업화를 달성한 것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때 강제징용 현장인 이들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다음 달 말 독일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코모스가 추천한 세계문화유산이 본 회의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어 등재가 확실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강제징용과 수탈의 현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21개 회원국을 상대로 등록 반대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승부처인 이코모스의 권고를 막지 못함에 따라 대일 외교전 실패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게 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야간엔 일부 경찰서마저 문을 닫고 있는데요. 경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박영관 특파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행인을 강도들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납니다. 목걸이를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겁니다. Eu estava no ponto de ônibus e tentaram me roubar e me furaram. Quantos garotos eram? Eram uns 6, passaram por mim, olharam e voltaram para mim. 경찰차와 구급차는 3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납니다. 올 1분기에 리우시에서는 5만여 건의 강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총격전 등으로 인해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Eu já não tô aguentando mais, é todo dia que eu vejo assalto. Isso é uma gangue, isso é uma gangue. Gente, pelo amor de Deus, essas autoridades desse Rio de Janeiro. 이와 관련해 브라질 언론은 리우 시내 42개 경찰서 중 5곳이 사실상 야간 치안 업무를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밤에는 경찰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우 시는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빈민가 범죄 조직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중국은 옥석을 갈고 다듬어 사용한 역사가 8,000년에 이른다고 할 만큼 명실상부한 옥공예 종주국입니다. 이런 중국에서 올해 최고의 옥공예 명장으로 한국의 장인이 선정됐습니다. 김태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800여 출품작을 놓고 최고의 옥공예 장인을 가리는 상하이 옥룡상 시상식. 올해의 대상은 한국의 무형문화재 옥장인 장주원 선생이 선정됐습니다. 上海特级玉石雕刻大师来自韩国的张周元先生。 옥의 종주국인 중국에서 외국인이 최고 장인인 특급 명장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 선생의 작품은 섬세한 형태와 정교한 조각으로 고도의 예술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不仅仅是他雕刻的技艺精湛，他的那种刻苦的努力的态度，以及他的为人，都是我们中国的从业者要学习的。 옥은 중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보석이자 장식품으로 한 해 매출 규모가 우리 돈 80조 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런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국의 옥문화를 되살리겠다는 게 장주원 옥장의 포부입니다. 우리가 이 옥문화를 세계화시킨다면은 과히 세계 예술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손을 맞잡는다면 그건 틀림없이 성공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선 점차 명맥이 끊겨가고 있는 옥공예.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장인 정신은 옥의 종주국에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일찍 상승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진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0원 9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